안녕하십니까. NA정행동 이현석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전 동영상을 통해서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어떤 비극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피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표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이 숫자를 언급해서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그 표입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관련 사망자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집계했던 것들을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집계했던 것들을 도쿄신문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현재 후쿠시마 현에서 핵발전소 관련 사망자가 1368명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관련해서 특히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두 군데 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엉터리 정보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차 재난, 즉 사고가 생겨서 그 사고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차 재난, 즉 그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살이라든가 또는 그 피난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의 유가족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피해 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도쿄전력에서 모은 것이고요. 그 체크하는 항목에 지진 항목 이외에 핵발전소 관련 사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한 분들을 모아서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만 한다고 다 돈이 나오지 않고요. 모은 분들을 집계한 겁니다. 대부분은 자살하시거나 피난지에서 다른 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사능으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냐? 사실 이거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나 정확한 그 숫자를 알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암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런 거를 규명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내가 피폭을 당한다 그래서 바로 암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몇 년이 흐른 다음에야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같이 걸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피난과 관련한 내용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저는 사고가 생겼을 때 피난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피난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한번 말씀 드려보죠. 3월 11일, 2011년도 3월 11일 9시 23분에 첫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반경 3km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피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거죠. 지진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무언가 재난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밤 9시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실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대피한 게 언제냐?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야 겨우 80%가 넘어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대피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10km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대피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제? 12일 날 아침 새벽에 5시에 대피령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실제 대피했었던 시간을 놓고 보면요. 그날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점심때가 넘어서야 80%, 90% 가까운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자, 20km 대피령이 내려지게 되면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대피를 해야 될까? 나 먼저 대피해서 집에 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럽겠죠. 매뉴얼상으로는 부모는 부모들끼리 따로 대피하고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챙겨서
학교에서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매뉴얼상에만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집에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이 누워 계세요. 그럼 나는 대피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대피하려면은 차량도 있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집에서 키우는 소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는 누가 밥을 줍니까? 이게 그냥 유머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방사능이 위험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뭐 이렇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대피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어디서 들었느냐라는 거를 일본에서 또 역시 조사를 했습니다. 각각의 동네들이고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지자체에서 방송을 한 겁니다. 마을 방송이죠. 두 번째, 경찰한테 들었어요. 다음, 녹색, 가족한테 들었어요. 다음, 도쿄전력, 후쿠시마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 기타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TV나 라디오, 인터넷 이런 데입니다. 즉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인터넷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마을의 방송이 최고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또한 그 피난을 실제로 했었던 횟수를 나중에 또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피난 간다 그러면은 한 번 갈 거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난 구역이 점점 늘어납니다. 3km, 10km, 20km. 당연히 여러 번 대피를 해야겠죠. 또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보시면은 1년 동안, 즉 2011년도 3월에 지진이 있고 1년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피난을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이상 피난을 한 사람들도 전체의 30%가 넘는 동네가 있는 거죠. 처음 대피한 동네들인 거죠. 즉 이렇게 피난 장소가 계속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스트레스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제 건강상의 위해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정도겠지만 만약에 중증 환자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이 있게 되면은 이런 그 피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추가적인 위험 부담들이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2차 가해, 2차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요 마지막 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방제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핵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정하고 피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20%가 넘지 못하고요. 바로 최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10%도 넘지 못하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들이 사실 좀 깔려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서 방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너는 탈핵,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사람들 불안하게. 근데 사실 그건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핵발전소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있었던 요 부분들도 함께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4개의 조사 보고서가 있었고 그 보고서들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풍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표들은 대부분 이 일본 국회에서 나왔었던 보고서고요. 정부에서도 따로 보고서를 냈고 민간에서도 냈고 도쿄전력에서도 각각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요약본들이 나와 있고요. 일본 내에서는 이 각각의 보고서들은 인터넷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서점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앞으로 생길 핵발전소의 위험들 그런 것들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핵발전소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저는 꼭 한번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 단순하게 위험하다 내지는 이거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구나 정도 선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중에 뭐 관련해서 나와 있는 다양한 번역서라든가 한국에서 쓴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